예, 김종철 위원장님. 드리세요. 5분. 예, 예. 그 오얏나무 아래서 가스끈을 고치지 말라라는 옛말이 있듯이 지금 지금 이제 그 여러 그 선거 앞두고 뭐 TBS 찾아다니고 YTN 노조 만나고 하는 게 오해를 살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오해의 여지가 있을지에 아니 대해서 지금 TBS를 위해서 추경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번 추경이 전쟁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TBS가 무슨 이러한 전쟁의 피해자입니까? 지금 우리 편 살리기를 위한 선거 앞두고 말이죠. 지방선거 앞두고 김어준 방송을 다시 살리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추경의 배경이 전쟁인 것은 맞지만 추경의 내용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경제상의 위기 그리고 특히 그 경제상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민들의 민생을 돌보기 위한 그런 추경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의 장이 자꾸 지금 그 여러 가지 언론 현상에 대해서 발언하거나 관여하는 현상이 있어요. 아니,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북한에서 김정은하고 김여정이 악수하는 장면을 못 찍었거나 방송에 안 나갔거나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의원님의 질문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하지. 아오지 탄광 보내지 않겠습니까? 예, 가정법으로. 그런데요, 서울에서 그 악수하는 장면이 안 나갔다고 그걸 직접 취재했다고 과방위원장이 문제를 삼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뭐 북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 아니 좀 세상 진짜 그 이 민주주의 국가에 그 악수하는 장면이 안 나갔다고 2명이 아니라 카메라 기자 3명이 촬영하도록 예산을 더 배정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뭐 직접 취재했다고 그래놓고 직접 연락 안 했다고 말장난하는데 이런 게 압박 아니겠습니까? 형식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지금 국가 선거 앞두고 국가 권력의 소위 방송 미디어 통신을 다 관장하는 장이 이 사람 저 사람 그 이 단체 저 단체 만나고 다니면서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게 오해 살 일은 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SBS한테 공개 사과 요구했죠. 알고 계시죠? 예. 그래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KTV 사실을 확인하고 악수하는 장면 뭐 대책 운운하고 이 본질적으로 결이 같습니다. 아니 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게 있고 소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인허가권을 가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언론 자유와 언론 방송 자유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방송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공백이 생기고 있는 그 방송사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오히려 직무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문을 했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 합의제 기관이 구성되었지만 거기서 충실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저희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요 BTS로 서울에 주목하고 광화문에 주목하는데 고작 악수하는 장면 안 나갔다고 문제 삼고요. 또 대통령이 직접 방송사에 사과를 요구하고요. 이게 이 결이 맞습니까? 이거 맞지 않잖아요. 이거 그렇게 되면 언론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검열 아니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광우병 MBC 보도에 대해서 보수 정권 하에서 광우병 그거 허위예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거지 무죄라는 거지 그거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거 사과해라 했다면 언론 노조가 저 진보 정당이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냥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 방미통 위원장님 이런 거 명확히 답해 주셔야 합니다. 예. 우선 첫째,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언론 자유가 아닙니다. 악의적 허위 왜곡 보도로 정파적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로서 사적, 공적 피해자로서 대통령은 얼마든지 사과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진숙 씨는요, MBC를 비난하고 그리고 그 극우 매체에 나가서 별의별 말을 다 했습니다. 이게 그럼 안 되시고요. 그리고 늘 우리가 이 자리가 면책 특권 있다고 해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KTV 그걸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하도 문제가 되기에 사실 확인을 했고요. 사실 확인 결과 해프닝이다. 이렇게 제가 몇 번이나 페북에 올렸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SBS 노조까지 성명을 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SBS 노조도 언론 자유가 아닌 가짜 뉴스 옹호하시면 안 됩니다. 게다가 이건 악의적 가짜 뉴스였습니다. 예. 노정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인이 언론의 피해자가 됐을 때 참아야 한다. 이게 혹시 그 인간적으로 뭔가 품이 넓은 사람 또는 인내하는 사람의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아유 뭐 내가 그냥 참고 말지 이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인이 된 이상 더더욱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된 이상 본인이 참고 싶어도 참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SBS 사건은 유력 정치인을 향해서 심각한 어떤 범죄 혐의, 유착 혐의를 제기했던 보도와 관련된 건입니다. 그때 지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 안에 들어가서 이재명식 드럼통 공포 정치 하지 말라고 얼마 전에 퍼포먼스 했죠. 그게 그 출발이 바로 2018년 7월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과 권력편. 거기에 신세계라는 영화하고 영화 아수라 등장시키고 거기다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사진 빡 박아서 이런 스토리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때 다뤘던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의 주제가 살인사건이었어요. 조폭이었고 거기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유착돼 있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근거할 만한 할 것이 1도 없어요. 그 뒤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폭들 물고 이들이 결국은 국민의힘 정치인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돈다발 사진 인터넷에다가 띄우고 그걸 국정감사장까지 끌고 와서 김영판 씨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 조폭 그자를 변호한 자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런 사안에 연루돼서 겨우 7년, 8년 들들 당하고 피해를 보다가 겨우 그 장영하에 대해서 유죄 확정이 나서 피해자로서 바로잡고 사과해달라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면 공인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언론이 써줍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참아야 될 때가 있지만 이런 건 참고 싶어도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을 향해서도 정도를 걷자고 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려야 되는 거고요. 추후보도 청구권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런 국민의 권리가 2018년도에 이재명과 같은 언론 피해자가 나오면 그런 권리가 있으니 쓰라고 알려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 대통령의 입장문, 그 짧은 입장문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대통령이니까 참아라. 그건 저는 동의가 안 되고요. 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유진에 대한 2024년 2월 그 당시 방통위의 그 유진 대주주 적격 심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였습니다. 더 볼 것도 없다.
5명 정원인데 둘이 나와가지고 뚱뚱뚱 땅땅땅 두드린 이 의결은 실체를 볼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은 법률가 출신이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그 뜻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무효 판결이 아니라 취소 판결이었다 그러면 뭔가 가벼운 판결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어요. 그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취소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면은 유진의 대주주 적격성은 부인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무효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법률적으로 구별을 안 해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 취소시킨 법원의 1심 판단을 우리 정부는 수용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때 그것이 절차상 심각한 위법이었다라는 데 동의한 겁니다. 우리는 그 입장을 가지고 이제 위원회가 가동이 되면 그에 따른 일관성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요한 시점에 방미통이 이 구성이 늦어지는 이 시점에 경영진을 이사들을 자기네 사람으로 또 바꾸려고 한다. 이 꼼수와 이 부당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혹시라도 두둔했다라는 오해를 받으실까 봐 제가 구구절절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